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크라우드 워커 교육을 맡은 이가람입니다. 이 과정에 신청해서 들어오셨지만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러 뭔가 생소한 용어가 있어서 지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잘 준비된 자료 보시고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같이 즐겁게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앞서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용 교재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복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고요. 교과 과정 학습에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위에 설명드린 자료뿐만 아니라 교육 상황을 녹화하시거나 녹음하시면 역시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음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음성 텍스트 데이터 교육 입문 과정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째, 생소한 용어가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관련 용어와 이 음성 텍스트 데이터가 어떻게 학습 처리되는지 그 학습 처리 과정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작업하는 데 필요한 저작 도구들을 소개하고 작업 규칙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공 유형과 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작업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각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각각 사례를 살펴보면서 유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습 데이터의 최종 산출물 형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텍스트 데이터 함께 학습 처리 유형과 그 사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음성 텍스트 데이터 학습 처리에 필요한 매우 기초적인 맞춤법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것으로 음성 텍스트 데이터 교육 입문 과정의 학습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과연 이 음성 텍스트 과정에서는 어떤 걸 배우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네, 한 번씩은 머릿속으로 조금씩 생각해 보시고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먼저 이 파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입문, 기본, 심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음성 텍스트 과정 전체에 대해서 훑어보고 그리고 그 각각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향후 취업 연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까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크게 4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도 한 첫 번째 입문 과정에서는 음성 텍스트 데이터의 가공 처리 개념과 입문 수준의 한글 맞춤법 등 음성 텍스트 라벨링 과정을 배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용어 정리와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데 주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교육에 흥미를 유발해서 뒤에 있을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격한 운동 하기 전에 준비 운동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텝 기본 과정인데요. 기본 과정에서도 한글 맞춤법 교육 진행됩니다. 입문 과정에서 다뤘던 맞춤법이 전사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맞춤법이었다면 기본 과정에서는 사용 빈도는 높은데 자주 틀리는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음성 정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념을 살펴보고 음성 정제 실행하는 저작 도구의 사용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제 이후에 진행되는 전사의 규칙과 전사에 사용하는 전사 툴에 대한 소개, 그 사용법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과정에서는요, 역시 한글 맞춤법 교육 진행합니다. 나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교육 받으러 강의 듣고 있는데 왜 자꾸 맞춤법 교육을 하지? 이거 국어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나중에 작업을 하시다 보면 맞춤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입문, 기본, 심화 모든 과정에 맞춤법 교육이 일부분씩 다 들어가 있는데 심화 과정의 맞춤법은 사용 빈도가 기본 과정에 있는 맞춤법보다는 좀 낮지만 접했을 때 헷갈리는 것 같은 것 내용 위주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사 실습과 관련된 내용이 진행이 되고요. 기본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전사 작업에서 사용하는 규칙 위주로 교육이 진행이 됐다면 심화 과정에서는 좀 더 특수한 환경의 음성 전사에 적용되는 규칙들을 알아볼 거예요. 이중전사와 비식별화라는 전사 방법을 알아보고 이거를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학습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또 다양한 발화 방식에 따라 표기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복하는 발화나 더듬는 부분 이런 걸 표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배워보고요.
화자가 여러 명이 등장하는 음성 파일에서 여러 인물이 그 음성 파일에 화자 표기하는 방법과 화자 정보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학습하는 것까지가 심화 과정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문, 기본, 심화까지 이수한 분들은 나중에 니아와 협력해서 관련 프로젝트가 있을 때 필요 인원 선발하고 2주에서 4주간의 실무 연수를 거쳐서 취업으로까지 연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음성 텍스트 작업에 관련된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성 텍스트 작업 관련된 용어의 개념 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사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말소리를 음성 문자로 옮겨 적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성 데이터를 문자화하는 작업으로 전사는 데이터 라벨링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성 데이터만으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가 없어요. 이 음성이 뭘 말하고 있는지 인공지능이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음성이 문자화된 데이터가 있어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로소 인공지능이 어떤 문자인지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문자된 자료 그대로를 학습할 수 없고 일정한 규칙을 적용해서 전사한 자료로 학습을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일정한 규칙이 바로 전사 규칙입니다. 두 번째, 속기. 속기는 빨리 적다 또는 속기법으로 적은 기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끔 뉴스 보시다 보면 국회 소식 접할 때 의장석 아래 막 이렇게 뭘 치고 계신 분들 모습 보신 적 있죠? 바로 속기사분들이신데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는 의원들이 말을 빠르게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기사가 꼭 필요합니다. 또 이 밖에 법적 분쟁과 관련해서 녹취록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녹취록도 역시 녹음된 음성을 글로 기록하는 것으로 속기사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속기라는 용어가 전사와는 좀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성을 듣고 텍스트로 옮길 때 빠르게 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전사는 인공지능 학습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인공지능 학습을 진행하는 회사 혹은 기관마다 필요한 규칙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요. 속기는 기록을 남겨서 그걸 증거물로 쓰거나 아니면 그 회의의 기록을 남겨놓는 용도이기 때문에 규칙이 일정하다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음성 싱크 작업입니다. 음성 싱크 작업은 음성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작업인데요. 우리가 음성 데이터를 전사하게 되면 일정한 구간 단위로 데이터를 잘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음성 데이터를 재생한 구간에 맞는 문자 데이터와 매칭을 시켜야 인공지능이 그 언어가 문자로는 요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 구간에 맞는 가사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을 음성 싱크 작업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비식별화 작업인데요. 또 전사를 하다 보면 음성 데이터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개인정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노출되는 경우 싫으시잖아요.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도 요즘 계속해서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처리하는 작업을 비식별화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전사 작업은 말 그대로 전사를 이중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독백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글로 옮겨서 적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로 문장을 글로 풀었었을 때와 실제 발화 내용이 약간 다르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시민과 인터뷰를 할 때 시민이 진짜 말을 하는 내용이랑 자막으로 나오는 내용이랑 다르기도 하고 또 요즘 음식 관련 프로그램 정말 많죠. 연예인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야채라고 말을 했을 때 자막에는 채소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실제로 야채는 정말 말 그대로 들에서 자라는 나물이라는 뜻이고 밭에서 기르는 작물이라는 뜻인 채소와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발화는 그렇게 했지만 자막으로는 맞는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화와 차이가 있어도 맞는 방식의 자막이 나오는 이 경우가 약간 이중전사의 예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인공지능이 다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준어와 차이가 있을 경우 각각 말을 따로 표기하는데 요거를 바로 이중전사라고 합니다. 방언 같은 경우에도 학습 데이터로 만들 때 이중전사 작업을 적용을 하고요. 근데 이중전사 작업은 모든 전사 작업에서 적용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전사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니까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퀴즈를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함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음성 라벨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미지를 보고 무엇인지 적는 과정, 2번 음성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편집하는 과정, 3번 음성 데이터를 저작 도구를 사용하여 문자화하는 과정, 4번 음성 데이터를 빠르게 적는 과정. 정답은 3번 음성 데이터를 저작 도구를 사용하여 문자화하는 과정입니다. 음성 데이터에서 전사로 표현을 하는데 라벨링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네, 다음 문제. 다음 중 음성 싱크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재생되는 음성 데이터와 문자화된 내용을 일치시켜주는 과정, 2번 음성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편집하는 과정, 3번 음성과 음성의 크기를 맞춰주는 과정, 4번 잡음, 소음 등을 제거하는 과정. 네, 정답은 제가 아까 노래방 예를 살짝 들어드렸는데 정답은 1번 재생되는 음성 데이터와 문자화된 내용, 즉 전사 내용과 구간을 일치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음성 데이터를 재생한 구간에 맞는 문자 데이터와 매칭을 시켜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때 언어가 문자로는 요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보기에 4번 잡음, 소음 등을 제거하는 과정은 정제라고 하죠.